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즈모에서 나온 이 밥 가는 기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가 일단 정확한 기능은 이 스시를 말 때 김에 붙이기 전에 밥을 이렇게 펴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게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하는 역할은 한 가지, 밥을 펴주는. 일단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기계에 저게 본체이고요. 지금 다 완전히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부속품들이 전부 조립이 되어 가지고 이 본체 속으로 하나씩 조립이 될 거예요. 지금 좀 비어 있는 상태죠. 자, 일단 조립을 하기 전에 제가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2만 불이 넘어갑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참 믿기 힘든 가격입니다. 반면에 이 부속품들의 소재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뭔 개소리야! 어떻게 이거 떨어뜨리면 그냥 작살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속품 하나가 500불, 1000불, 50만 원, 100만 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아무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고 이런저런 거 다 따져봐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도 되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누가 빌려준다든지 대여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했으면 2만 불, 물론 잘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혀 모르고 한번 써보고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테스트를 했으면 아마 글쎄요, 2만 불,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거를 저는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샀고, 지금 1년 사용을 했고 1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 가격을 보면 참 망설여지는 가격이죠. 그런 부속품들이나, 그리고 기능도 말씀드렸다시피 밥 펴는 기계인데 그나마도 잘 못 펴요. 사실 이따 잠깐 또 보여드리겠지만, 두께 조절 6개의 옵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길이나 두께를 본인 업장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막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리거나 밥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100% 만족할 만큼의 밥을 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밥 펴는 기계예요.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능을 못해요. 밥을 펴서 김을 붙이고 빈 공간이 생기면 제가 따로 또 손으로 메꿔야 되는, 반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롤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시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단계 중에 하나죠. 그 역할을 이 기계가 해주는 겁니다. 100% 만족은 못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글쎄 이게 업장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저희는 밥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최대치로 높이고 압축도 최대치로 높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내권 밴쿠버 쪽이나 이쪽에서는 밥 두께가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되게 얇은 편인데, 그쪽의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저 같은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의문이죠. 그러면 옵션이나
그 메뉴를 이렇게 다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못하면 그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면 몫은 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사람이 없을 때는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뭐 그래도 쓰시는 분 참 많습니다. 거의 이 제품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북미 캐나다, 그래서 뭐 저 동부 쪽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서부 쪽에서는 뭐 이 기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자,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을 하는데 일단 필요한 게 이제 밥이 기계에 달라붙지 말도록 뿌려주는 오일인데요. 오일, 이것도 역시 스즈모에서 나온 오일입니다. 사실 식용유를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작동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용유들은 시간이 지나면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기름때가 낍니다. 이런 사이사이에. 나중에는 이제 청소하기가 되게 불편하겠죠. 반면에 이 오일은 한 통에 이것도 25불, 3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통 쓰면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쓰니까 기름도 이렇게 싼 편은 아니죠, 사실. 자, 이제 하나씩 조립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뭐 커버입니다. 커버.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도마 받침 인스테인입니다. 이거 굳이 손이 많이 안 가고 큰 역할이 없는 건 이렇게 간단한 스테인리스.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밑에는 이제 가발이 떨어지면 받칠 수 있는 스레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톱니바퀴가 3개가 여기 꼽혀서 돌아가서 밥을 이렇게 빼주는 롤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2개는 같고 나머지 2개는 각각 달라요. 일단 제일 촘촘한 거 아래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 3개를 보시면 2개는 간격이 똑같고 하나는 조금 더 촘촘해요. 처음 것보다는 좀 덜 촘촘해요. 이건 일단 두시고, 모양이 똑같은 거 2개를 중간에 하나, 위에 하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 한두 번 사용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꼽는다. 하나, 둘, 밑에 게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는 밑에부터 이렇게 띄우도록 습관을 들였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날이 있는 곳이 있고 평평한 곳이 있어요. 밥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돌돌돌돌돌돌 그래서 밥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이 있는 쪽을 앞으로 가게 해서 깊숙이 끝까지 밀어주시고, 이쪽으로 보시면 각각 맞물리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겹치지 않게, 겹치면 안 들어가요. 여기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바짝 밀어서 이게 이제 잠그는 기능 해주면 이게 이제 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열려 있으면 나중에 커버를 닫을 때 닫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중간 촘촘 했던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롤러를 제일 앞쪽에 보시면 단독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왼쪽으로 붙여서 왼쪽으로 이렇게 잠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속품을 조립을 할 거예요. 자, 플라스틱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죠.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기름을 먼저 뿌리고, 제가 이거 뭐 제가 하는 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순서, 이쪽에다가 기름을 좀 넉넉히 뿌려야 돼요, 저는. 자, 여기다 기름을 좀 넉넉히.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반짝반짝 기름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발랐냐, 이걸로 이제 나머지를 다 묻혀 바를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짚고, 이게 제일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묻어 있는 걸로 발라주세요. 묻혀서 바르고, 묻혀서 바르고. 하나 끝났죠? 두 번째 거 똑같이. 자, 이것도 발랐습니다. 여기 있는 기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덮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잘 발라줘야 됩니다. 밥이 이쪽에 머무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안 발라주면 달라붙겠죠. 골고루 전체적으로 빈 곳이 없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밥이 이쪽에서 나오면서 커팅을 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커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이쪽은 그냥 넉넉히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기름을. 그리고 옆에 보시면 R, L, 오른쪽, 왼쪽 적혀 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서 장착을 하시고, 널찍하게 생긴 이게 기계 앞쪽, 이 얇게 생긴 게 끝쪽. 이게 근데 잘 꼽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 틈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좀 급하게 막 꼽다 보면 이렇게 꼽힐 때도 있어요. 이쪽은 밖으로 나가고 이쪽은 안으로 들어오고, 반대도 뭐 이렇게 꼽고,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꼽을 수도 있고. 뚜껑 자체가 덮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괜히 또 막 이렇게 왜 안 돼 그러면서 힘을 빡빡빡빡 줘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하여튼 이 틈새가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자, 위로 이렇게 보시면 저쪽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걸치는 부분이고, 자, 이쪽이 보시면 무슨 뭐 이렇게 나사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쪽에 안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장착을 하고, 자, 이제 덮개를 장착을 해서,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인데요. 밥이 이쪽으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두고 밥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자, 방향 잘 확인해 주시고, 기름 다 발랐으니 반짝반짝하고, 뭐 여기 보시면 클립이 양쪽에 있어요. 클립
이게 이제 잡아주는 클립인데 이제 분리하실 때는 양쪽을 잡고 이쪽을 잡고 열면 돼. 플라스틱. 자, 여기 살짝 안착을 시키면 바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톱니가 잘 물려야 돼서 바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떠 있죠.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쳐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답이 나오는 도마. 살짝 보시면 보이시나요? H가 내가 봤을 때 정확한 H 방향이면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 커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열려 있거나 뭐 장착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게 아예 걸리지가 않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곳 두 곳에 이곳이 걸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 걸칠 수가 없겠죠. 닫았는지 잘 확인을 하고 살짝 걸쳐서 손을 놔주면 됩니다. 밑에는 따로 뭐 이렇게 뭐 붙이거나 뭐 걸리거나 뭐 끼우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위에 그냥 살짝 걸려 있는 커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조립이 됐고요. 이제 밥을 어떻게 담냐? 밥을 담아줄 수 있는 공간. 여기에도 기름칠을 한 번씩 해줍니다. 자, 반짝반짝.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 클립입니다. 저 홈하고 이곳하고 물려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뒤를 살짝 들어서 여기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번거롭지 않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뗄 때도 위를 살짝 들어서 빼고 이때도 위를 들고 걸렸을 때 살짝 놔주면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날라갑니다. 정말 불안해 보이는 이게 일단 완성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 밥을 담고 이렇게 커버 열었다가 이것도 없어요. 그냥 홈 두 개로 걸려서 뭐 이것이 그러니까 맨날 밥을 이렇게 뽑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밥을 메꿔야 되죠. 뚜껑을 엽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잘 안 닫힐 때가 있어요. 만약 바쁘거나 이럴 때 항상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푹 치면 그냥 끝. 번거롭지만 확인을 항상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제 이게 액정 화면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메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본인의 업장에 맞게 다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두께, 길이, 압축, 위치, 테스트 있고, 번호 6번, 뒤로 가기, 뭐 2번, 길이, 두께, 저희는 두께를 제일 높여서 압축도 9가 제일 높은 거고 1이 제일 낮은 건데 밥 두께가 올라갈수록 압축이 올라가야 돼요. 자, 두께. 보통 밴쿠버 업장에서는 뭐 한 요 정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일단 (15가) 제일 두꺼운 옵션이에요. 압축도 제일 높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능을 못해요. 이 기능을 못해.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두께를 15까지 설정할 수 있게 지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15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나와야지. 왜 얇은 건 잘 나오고 두께는 15까지 해놓고 두껍게 하면 밥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여튼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튼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옵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일을 막 하다 보면 이거 할 때 있고 이거 할 때 있고 막 손에 이제 뭐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자꾸 만지면 금방 더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랩을 씌워요. 여기다. 격정 부분에 청소하기가 편하겠죠. 갈 때 이것만 떼버리면 됩니다. 버튼 뭐 양쪽 오른쪽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처음에 이쪽에 있었는데 일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만 돼요. 한쪽을 설정해 놓으면 이쪽은 안 됩니다. 한번 누르면 이제 운전등이라고 밥이 있었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아마 계속 밥이 이제 센서에 들어올 때까지 운전을 할 거예요. 다 꺼버리겠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때가 묻을 수 있으니 랩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쪽에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이쪽이.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하루만 쓰고도 이 기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자, 이걸 꼭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랩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안에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쪽에 보시면 센서가 있어요. 양쪽으로. 여기도 센서가 보이시죠? 센서. 여기도 센서. 자, 이 센서 부분에 습기가 차거나 때가 끼면 뭐 밥이 잘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저는 뭐 전혀 센서에 때가 끼거나 뭐 습기가 차거나 이런 게 없는데도 밥이 잘 안 나와요. 여튼 뭐 그거는 제 솔직한 게 뭐 제 기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돈을 2만 불씩 넘게 쓰고 100%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여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만 불의 값어치는 아니지 않나. 자, 일단 이렇게 고가의 장비인 플라스틱 덩어리, 2만 불이 넘는 플라스틱 덩어리, 스시 머신, 스시 기계, 밥 가는 기계,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정확한 명칭은 라이스 스프레드. 까먹었어. 스즈모 라이스 시트 메이커 라고 적혀 있어요. 스즈모 라이스 시트 메이커. 밥 펴는 기계죠. 한국말로 밥 펴는 기계.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없으면 안 되는 기계. 하지만 100% 만족을 못하는 기계. 싸지 않은 기계. 저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조립하는 방법, 또 저만의 생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